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메타를 알려드리려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와. 와. 근데 제가 은영 씨 빚을 다 빼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검정검정하지? 엄청 검정검정. 저는 오늘따라 좀 옷을 밝게 입고 와가지고 네,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메타, 약간 좀 저의 주력 매체이긴 해서 메타 자신있게 들고 와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 광고는 좀 2030 세대, 뭐 더 나아가서 4050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메타 광고를 좀 알려드리려고. 왜 근데 메타 광고가 2030 세대를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인스타는 저희만 해도 인스타를 잘 쓰니까 그 안에서도 분명 알게 모르게 노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점이다. 그런 것도 좀 2030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매체 아닌가 싶어서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최근에 저랑 은영 씨도 그렇고 그 유독 메타 DB 광고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약간 보통 메타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라인이다, 막 제품 라인이다, 여러 가지 귀여운 제품들을 판매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는데 저는 좀 메타를 여러 번 접해 보니까 확실히 DB 유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맞아요. 메타 자체가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막 그냥 이거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인플루언서가 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샵 눌러가지고 구매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상담하기 아니면 고객 DB 수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타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해요. 은영 씨도 그래도 최근에 엄청 잘 하고 있으신 계정이 있으셔서. 그쵸. 저도 그 업체를 맡은 지 좀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좀 메타에 좀 가져가야 할 부분은 소재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재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다른 것도 많고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시고 계신데 오늘 메타 광고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있나요? 예,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메타 광고의 장점은 높은 사용률이죠. 아무래도 저만 해도 출퇴근길에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인스타는 항상 보고 있는 좀 매체다 보니까 보통 2030 세대를 잡기 위해서 사용은 하지만 그래도 4050 세대 중에서도 최근 일주일 이내에 인스타를 통해서 광고 접촉이 이루어진 경험이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4050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러면 그만큼 2030에게도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좀 높은 사용률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이 세대별로 소재를 좀 다르게 하면 좋겠네요. 그쵸. 어쨌든 뭔가 4050 세대를 끌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약간 레트로 감성 아니면은 확실히 할인율 뭔가 아직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잖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워낙에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직은 소재 자체에서의 그런 비딩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막 오늘까지 세일입니다. 약간 D-Day 7 이런 식의 소재가 굉장히 후킹도 많이 되고 아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2030은 확실히 이제 뭐 인플루언서 뭔가 유명한 밈들 같은 거를 맞아요. 좀 해가지고 뭐야 웃기다 라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경로로 하고 4050은 이제 옛날 그 방식들 약간 막 무조건 할인 마감 세일. 이 인스타에서만 할인합니다. 저희 폐업합니다. 근데 폐업을 1년 동안 안 해. 약간 그런 식.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약간 그 건강식품 쪽이 있었었는데 당연히 4050, 2030 세대랑 4050 세대 타겟을 나눠서 같이 했는데 이 2030 세대는 확실히 그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서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4050은 이번 연이 마지막입니다. 약간 진짜 이런 게 굉장히 후킹이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소재 같은 면도 나이대 그리고 타겟층에 따라서 좀 달리 구성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의 장점은 세분화된 타겟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 광고는 전환을 위한 광고로 너무 좋은 매체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매체는 로그인 기반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 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이랑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사용자의 검색 기록, 뭐 흥미를 기반한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위치, 성별, 뭐 지역 이런 식으로 뭐 관심사 이런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게 약간 오디언스 타겟팅이 된다는 느낌으로 메타 광고가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엔 그게 걸리잖아요. 그 개인정보 유출에 걸려서 조금 이제 메타가 좀 위축되는 시기가 좀 있었죠. 올해는 거의 이제 악재였고 근데 여전히 그래도 저희가 메타 광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은영 대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치 타겟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유사 타겟 혹은 이제 맞춤 타겟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다룰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메타 그리고 재밌잖아요. 맞아요. 메타가 제일 재밌는 매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인피드 타입의 광고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인스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좀 크게 뜨는 지면이 있어요. 그런 걸 인피드라고 하는데 소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다른 광고 형식들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메타 광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한 분 한 분 다 컨택 해줄래요. 그냥. 되게 많이 저희를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메타가 현재 인기가 많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광고 지면이 커다랗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광고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 전체에 광고주님의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메타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커다란 광고 지면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지. 커다란 광고 지면? 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뭐 페이스북 피드나 좀 다양한 광고 지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은영 대리님이 되게 여러 가지 메타에 대한 장점을 알려주셨는데 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뭐 이제 DB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은영 대리님의 생각으로는 메타 광고는 과연 어느 업종에 가장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지. DB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DB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좀 이커머스 업종이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업종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패션 및 뷰티 이런 패션이랑 뷰티는 뭐 반지라던가 목걸이 그리고 옷도 뭐 핏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매력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브랜드 인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션 및 뷰티? 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패션 및 뷰티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추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특히 뷰티 라인은 이제 메타에서는 거의 대표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전환까지의 유입보다는 어쨌든 그 메타 지면이 성별 타겟이 가능하다, 그 여러 가지 타겟이 가능한데 뷰티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뭔가 특히 앰플이나 여러 가지 뭐 주름 라인, 기초 라인들을 파는 거는 여성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지면에 여기저기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성별 그리고 나이를 타겟을 해가지고 네. 하는 방법이 확실히 뭔가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만약에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앰플도 막 연어 앰플 같은 경우 성분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정도 측정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단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딜레마인데 뷰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당연하게 인스타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브랜딩만 하시겠다면 이보다 좋은 건 없죠. 근데 저희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전환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우리의 제품의 단가가 과연 메타 자체에서 효용이 가장 맞아요. 클까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자체가 굉장히 그 뭔가 검색 매체는 뭔가 많은 거를 정보를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거면 메타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막 표창 던지듯이 드리는 건데 여기는 좀 이제 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술 취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날 화가 너무 막 나가지고 플렉스 해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게 단가가 높아지면은 이것도 이제 화가 그쵸. 났다가 가라앉지 막 술도 깨져. 그렇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반드시 뭐 뷰티니까 나 메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메타를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매체긴 한데 장단점이 너무 커가지고 이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가격 단가에도 따라서 어울리는 매체가 또 맞아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무시 못하는 절대 부분이죠. 무시 못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메타 비활성화 된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복구가 되나요? 저도 비활성화라고 해야 하나요? 되게 메타가 저를 거부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건 진짜 지속적으로 그냥 시도했어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를 2차 비밀번호 뭐 설정을 해라 뭐 이걸 눌러라 하는데 그거 설정하고 뭐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메일을 여러 번 보내주셔야 돼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따로 메타 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메타는 메타에 연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이게 근데 메타 하면은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비활성화 이슈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드리는 부분도 광고적인 부분보다는 맞아요. 메타 계정 생성 단계부터 좀 난관이 있긴 하잖아요. 이게 비활성화가 됐을 때 언제 복구되는 거는 이게 좀 어떤 사유로 비활성화가 됐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메타 계정을 했을 때 1300일 정도 비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계정이 이제 영영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언제 복구가 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광고를 게시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게 비활성화가 됐다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복구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 라이브 중 비활성화가 됐다는 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광고가 이제 좀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은 거죠. 보통 이제 뭐 치아 미백 라인이나 여러 가지 아이러니하게도 뷰티 쪽에서도 굉장히 광고 비활성화 많이 돼요. 왜냐하면 메타가 그 소재에서 여기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피부 표현 그리고 이빨 미백 그리고 뭐 눈동자 여기 부분을 굉장히 되게 막 이거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소명 의사를 밝히면은 저는 바로 몇 시간 만에 광고가 다시 게재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소재를 다시 한번 또 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씩 메타도 화가 나가지고 옐로 카드만 줬다가 레드 카드를 딱 주긴 하죠. 그쵸. 그래서 광고 라이브 중 비활성화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제 소명을 밝히고 아니면 그 라이브를 끄든가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광고 게재를 좀 할 수 있고 이제 가장 많은 비활성화 이슈는 광고 계정을 생성하면서 비활성화가 되시는 분이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딱 이제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을까? 딱 3가지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기획 영상에도 찍었었는데 2단계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말. 맞아요. 그 부분이 막 이제 그냥 뭐 비즈니스 정보 같은 걸 다 기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라인인데 거기서 2단계 인증을 안 하시게 된다면
그냥 뭐 그 계정 다시 버리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정말 굉장히 메타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뭔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2단계 인증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메타라는 페이지 자체가 광고 계정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메타 비즈니스 슈트를 하나 가입을 하면은 그 계정 자체에서 여러 가지 광고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의 그 신원으로 여러 가지 계정을 하루에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 계정이 굉장히 부적합한 광고 활동을 하고 있는구나, 얘가 지금 부계정으로 여러 가지 노출을 시키고 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인데 또 기억 안 나네. 그거는 이제 여기 쪽에 문의를 주세요. 양쪽에 문의를 주세요. 이제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살려본 기억이 없어요. 계정을 못 살려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냥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하고 다른 신원으로 하거나, 뭐 광고주분이 아내가 있으시거나 남편이 있으시면 그분 신원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랑 비활성화 싸움을 해봤자 지는 싸움이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저랑 은영 대리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뭐 비활성화 이슈는 없겠죠. 그렇죠. 완벽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 부분은 복구가 그냥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복구를 하시더라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맛으로 만들래 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많아서. 저희한테 한번 문의 주세요. 좋습니다. 뭐야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한번 이제 다음 업종 알려드리고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행이나 호텔 업종도 시각적으로 공유하기에 너무 적합한 플랫폼은 메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행 회사나 호텔 브랜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메타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여행 경험을 좀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뭐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거라든지 그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 되게 그런 시각적인 요소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행이나 호텔은 또 청결,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 약간 이렇게 어필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업종도 메타를 추천을 드리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본부 선배님 중에 여행 업종에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으신 선배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팁을 살짝 가져오자면,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풍경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유럽 여행을 예로 들자면은, 유럽 여행을 과연 뭔가 패키지를 찾고 이거를 우리 여행사를 찾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그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이지 않을까?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왜냐면 위험하니까 자유여행을 한다는 기본보다는 뭔가 거기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뭔가 뭐 후기성 컨텐츠 하나, 그리고 뭔가 여성들끼리의 컨텐츠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상호작용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랑 뭐 호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어디로 떠나는 그런 분위기라는, 이게 되게 메타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타에서 저도 인스타 하다 보면 막 떠나는 그런 이미지 나오면 나도 가고 싶다면서 한번 들어가 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호텔 메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짜 저는 이 은영 씨가 여러 가지 업종을 많이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 여행 쪽이 진짜 굉장히 메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궁합이 좋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되게 저 삿포로도 일본 자주 가시잖아요. 아니 이제 겨울 되면은 삿포로 막 그런 라인들, 그쵸, 홋카이도 맞아요. 그런 라인들. 근데 거기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우리 막 패키지 해드립니다 하는데 그런 게 많은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홀려서 들어가고 가격이 괜찮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이 성수기지 않을까. 뭔가 겨울 시즌 스위스 맞아요. 뭐 이런 라인 가시는 분들, 눈 보러 알프스 가시는 산맥 분들. 뭐 이런 곳 가시는 분들 너무 좋죠. 여기는 시즌을 안 타는 것 같아요. 여행 업종은 뭐 코로나나 이런 대대적인 그쵸.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은 진짜 메타랑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잘 어울리는 게 음식점이랑 카페도 웬만한 업종 저리 가라. 왜죠?
그 음식점이나 카페에 되게 시각적인 요소가 더 많잖아요. 이 음료를 뒷배경 어떻게 해서 되게 자연과 어울리는 음료, 뭐 건강한 음료, 뭐 맛있는 음료. 물론 아니다. 그냥 저 카페만 봐도 이미지가 너무 예뻐요, 요즘 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어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카페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가끔 그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게시물 홍보하기와 메타 라이브러리 광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게시물 홍보하기로 받은 데이터는 2차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뭐 리타겟이나 관심 고객 타겟팅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게시물 홍보하기는 무조건 물론 편하긴 한데 그래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싶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리타겟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메타 라이브러리 광고로 정식적으로 광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게시물 홍보하기도 타겟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범위가 너무 그 쌓인 데이터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의 문의냐면 제가 메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냥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권한 좀 주실래요? 했더니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광고 진행 중이시지 않나요? 하면은 알고 보니까 게시물 홍보하기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 처음 광고를 하셨을 때 저는 게시물 홍보하기가 조금 더 효율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어쨌든 지면 자체가 SNS나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똑같은데 왜 그렇게 효율이 다를까 하면은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게시물 홍보하기가 좋았는데 왜 우리가 결국엔 메타를 해야 되냐 하는 건 은영 대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를 이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효율이 나왔고 어디가 이제 효율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지도 봐야 하는데 게시물 홍보하기는 그게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게시물 홍보하기로만 광고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 어느 순간에 전혀 막 전환도 안 나오고 유입도 안 되는 분명 그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메타는 늘 이게 머신러닝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최적화를 맞춰가는데 게시물 홍보하기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침 이것도 정말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뭐가 다른지. 네. 그러면 이 여쯤에서 질문 좀 받을까요? 물음표 살인마님. 메타 효율이 너무 안 나오네요. 어떻게 전환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전환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거 있으세요? 이거는 좀 너무 애매하긴 한데 근데 메타가 이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은 전환이 어쨌든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이거는 메타뿐만이 아니라 어느 매체든 똑같긴 한데 특히 유독 단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메타거든요. 여기는 너무 즉흥적인 구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브랜드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당장에 11만 원짜리 뭐 탈모 샴푸를 사야 된다. 샴푸를 뭐 내가 살까요? 어떤 분이 저는 그거를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메타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확실히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전환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업종마다 다르다. 일단은 대표님의 그 제품 단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전환수를 늘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타겟군은
좁혀가지고 그 타겟에게만 이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메타도 유사 타겟, 잠재 타겟, 리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뭔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 제품을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쌓인 모수를 확보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잊을 때쯤에 이제 뭔가 탈모 시즌 아니신가요? 아니면 이제 좀 건조 시즌 아니신가요? 여드름 올라오시지 않으셨나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환을 늘리는 그런 방법? 꾸준히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은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되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환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캠페인에도 되게 다양한 캠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지도 캠페인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뿌려질 거고 그 광고가 그걸로 다시 브랜딩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어떤가요? 강하게 제 생각? 키우시네요. 대표님을 강하게 키우시네. 전환이 나지 않아요. 아 브랜딩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는 점. 다음 질문. 두 분이 생각하시는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머 무슨 면접 질문 같아요. 은영 씨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 캠페인 종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소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문구를 쓸 때에도 단어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어 선택과 소재 내용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비슷한데 역시 메타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죠. 뭐 콘텐츠나 소재나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정말 메타에서 여러 가지 효율을 보고 싶고 뭔가 우리 메타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메타라는 매체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타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하나의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다? 뭔가 좋은 소재를 만들고 좋은 릴스 형식의 쇼츠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게 메타는 뿌려져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냐 이러면서 되게 여기저기 뿌려지는 굉장히 공짜 바이럴 효과가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요. 그 이경영 배우님 막 영차하는 그것도 결국 첫 시작이 어떤 메타 그 인스타 쇼츠 같은 걸로 옛날 거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그게 또 광고까지 이어지고 저는 뭐 당연히 콘텐츠 그쵸. 메타는 무조건적인 콘텐츠. 그리고 이제 다음 뭔가 콘텐츠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역시 저는 객단가. 맞아요. 정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가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뭔가 거의 그냥 브랜드 형식으로 뭐 유입으로 그리고 애초에 저희는 좀 쌓여있는 모수도 있고 브랜딩이 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맞아요. 저도 인스타에서 막 20만 원 이상 제품 보면은 흠칫하기도 하거든요. 네. 컨텐츠 제작이 너무 어려운데 컨텐츠 제작도 하시나요? 그럼요. 합니다. 당연하죠. 기획도 합니다. 네. 너무 힘들긴 하지만 왜냐면 저희는 뭐든지 광고주분이라 뭔가 상호 뭔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광고주분도 저희를 믿고 대행을 맡기시는 거고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효율을 좀 내주셔야지 광고주분들 약간 광고비도 더 쓰시고 그리고 저희랑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시니까 당연히 콘텐츠 제작도 합니다. 네. 은영 대리님도 엄청 하시잖아요. 저 야근할 때 엄청 많아요. 소재 제작을 통해서 아주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은 항상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외부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옆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좀 더 빨리 받긴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다음 거를 해보자면 건강 및 웰빙 플랫폼도 무시 못하죠. 건강식품, 운동, 웰빙 이런 서비스랑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공유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필하려고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 매체를 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바로 또 컨텐츠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네요. 맞아요. 대리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런 건기식
건강식품, 웰빙에 가장 좋은 컨텐츠는 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포 애프터 아닐까요?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뷰티도 당연히 비포 애프터고 건강 및 여기도 비포 애프터. 맞아요. 맞아. 이거만큼 좋은 게 진짜 없더라고요. 엄청 이랬다가 이랬다. 맞아.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과장 광고? 예,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 맞아. 이만큼 줄었다는 많은 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메타 광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을 맞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약간 건강 관련해서 업체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로 진행을 했을 때보다 메타로 진행했을 때가 조금 더 효율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독 저희가 말했던 그런 컨텐츠적인 곳에서 좀 더 그쵸. 진짜 근데 비포 애프터 너무 인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메타 플랫폼은 좀 시각적인 매력도 중요하고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각 업종이나 타겟에 따라서도 적합한 전략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신가요? 예. 나? 저희도 이제 퇴근해야죠. 농담이고요. 저희 또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맞아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해보자면 메타는 되게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시각적인 컨텐츠, 소재나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울리는 업종은 패션 및 뷰티, 그리고 여행 및 호텔, 음식점, 카페, 건강, 웰빙 이런 업종이시라면은 메타 광고를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반려동물 라인도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반려동물도 좋았지. 그렇죠. 반려동물은 아무래도 그런 귀여운 면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내 새끼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을 좀 녹여주시면은 그것도 반응이 근데 좋더라고요. 뭔가 아까 DB라고 했는데 결국 다 커머스로 빠지네. 그렇죠. 뭐 저는 다 좋습니다. 맞아. 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